자, 비교 구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저번에 뭐 해석은 다 해봤으니까 어법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쭉 봅시다.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자, 먼저 여기 빈 공간에다가 기본적으로 비교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부터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자, 비교 구문은 저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비교하는 대상의 범주가 같다 그랬지? 범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길이를 비교할 거면 똑같이 길이를 비교해야 되고, 무게를 비교할 거면 똑같이 무게를 비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그 대상들의 범주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반복과 생략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 생략이 발생한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 똑같은 범주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비교 구문은 너희가 해석을 할 때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반복되는 경우에 대명사와 그리고 대동사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대명사와 대동사. 대명사는 뭐 다 알 것이고, 대동사가 뭐죠? 대동사는 뭘 대신하는 거겠어? 동사를 대신하는 거겠지. 동사를 앞에 나오는 동사에 대신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앞에 나오는 동사의 대신 표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비동사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동사.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his speech, 그의 연설은 is as powerful, 강력하대. 뭐만큼? 그의 라이벌의 스피치가 is powerful이에요.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의 연설은 그의 상대의 연설이 강력한 것만큼 강력했대. 이 말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뭐가 생략돼? 반복되는 표현들이 생략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뭐 스피치도 역시 생략이 되니까 소유 대명사라는 걸로 얘도 생략을 할 수 있죠. 그지? 근데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동사의 모양을 남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는 거지. 동사의 모양을 남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는데, 비동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동사가 남아요. 만약에 남는다면. 알겠지? 비동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동사가 남고, 조동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조동사가 남을 거야. 조동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 앞에가 can이었으면 뒤에도 can이 남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대동사에서 중요한 거는 일반 동사의 경우. 일반 동사는 어떻게 바뀌죠? 대동사로 할 때. 일반 동사. 예를 들어 뭐 Tom runs faster than 뭐 John runs야. 원래. 그지? 톰은 빠르게 달린다. 존이 달리는 것보다. 이거겠죠, 원래? 뭐 뒤에 원래 fast까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상관 안 써도 톰은 빠르게 달린다, 존이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 runs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아예 생략을 해도 되고, 또 뭐로 넣어도 된다고? 대동사의 모양으로 넣어도 된다고. 그지? 근데 대동사는 앞에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오면 어떤 동사로 대신합니까? 어떤 동사로? 뭐로 대신해야 될까? do나 does나 did로 대신해요. 즉 조동사 do라는 거 있죠? 조동사 do. 이거로 대신을 해. 그러니까 여기선 뭐가 와야겠어? runs가 아니라 does가 와야겠지. 그렇지, does가. 이렇게. 알겠어? 이런 거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나오냐면, 지금은 사실 문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여기를 지워도 되고 뭐 나와도 뭐 사실 많이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이제 얘랑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겠지. 여기에 막 수식어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면 이 뒤에서 예를 들어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주어가 뭐 is냐 does냐 뭐 이거를 너네한테 고르라고 하는 거야. 앞에서 어떤 비교를 하는지를 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동사. 알겠지? 그래서 비교 구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 대명사와 대동사야. 대명사와 대동사. 대명사는 뭐가 중요할까? 대명사는 수의 일치가 중요하죠. 수의 일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의 일치. 그러니까 앞에서 비교하는 그 범주가 같은 대상이 복수 명사라면 복수 대명사로 대신해야 될 거고, 그지? 단수 명사라면 단수 대명사로 대신해야 될 거죠. 그죠? 근데 이때 비교 구문에서 대명사는 뭐를 많이 쓰냐면 대시나 도우즈를 많이 사용을 해요. 대시랑 도우즈. 그리고 이제 소유 대명사. 대명사들은 얘네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that, those, 소유 대명사. 알겠어? 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The population of China is larger than 자 여기 이제 뭐 대시냐 도우즈를 쓸 거냐 이렇게 나와요. of Korea 이렇게. 한국의 뭐보다 중국의 인구가 한국의 뭐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똑같은 거를 비교해야 될 테니까 뭘 비교하겠어? 인구를 비교하겠지. 인구를.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대명사는 that, does를 사용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뭐 물론 it이나 them이나 one, once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고 후치 수식을 하는 경우 뒤에서 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that과 does를 사용한다고 했었지. 기억나? 우리 부정대명사 배울 때 했었잖아. 부정대명사 배울 때 부정대명사 one, once는 앞에서 수식을 하고 인칭대명사 이다고 them은 수식을 아예 못한다 그랬고 그리고 that, does는 뒤에서 수식을 한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비교 구문에서는 that, dos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소유대명사 that, does 이 두 개를 좀 잘 봐주면 된다. 그래서 비교 구문에서 사실 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얘네. 반복과 생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명사와 대동사의 사용이 빈번하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용사의 모양이겠지. 형용사의 모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 as를 썼는데 가운데 있는 형용사가 비교급이야. 그럼 틀리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까지도 잘 봐주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빈 공간에다가 잘 적어두시고 비교 구문할 때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원급 비교 갑니다. 원급 비교. 원급 형용사를 사용한 비교 표현으로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기 앞에 as는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해요. 부사. 그리고 이 뒤에 as가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as를 해석을 안 하고 뒤에 나오는 as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면은 끝. 알겠죠? 그리고 얘의 부정 형태 A, not as 원급 as B 이렇게 쓰는데 이때 as가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얘를 결국에 얘는 이 형용사의 강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다? so. 그렇지, so. 그래서 not so 형용사 부사 as 이렇게 써요. 알겠죠? so로도 바꿀 수 있다. 됐죠? 두 번째, 비교급 표현. 비교급 표현은 이 than이 항상 필요하죠. than이 항상 필요합니다. than이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문장 내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맥적으로 당연히 뭐뭐보다 더 이런 뜻이에요. 문맥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than이 있으면 뒤에 than이 있으면 앞에는 비교급 표현이 있어야겠죠. 비교급 표현이. than이 있는데 앞에 막 원급이나 최상급이 나와. 그러면 이제 어법적으로 틀리겠지. 알겠죠?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 최상급. 자, 최상급은 앞에 더를 붙여요. 더. 정관사라고 부르지. 정관사. 정관사라고 부르는 더를 꼭 붙여줍니다. 왜? 누가 봐도 가장 뭐뭐한 거거든. 그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키가 작은 학생이 달라질 수가 있나? 가장 작은 학생이?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의 정관사를 써. 근데 이제 정관사 없이 뭐도 나올 수 있냐면 뭐 소유격도 나올 수 있어요. 소유격. 소유격도 가능은 합니다. 소유격도. 소유격은 이제 정관사랑 같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관사가 없어지는 건데 그냥 소유격도 같이 씁니다. 소유격도. 자, 그리고 이제 최상급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죠. in을 쓸 거냐 of를 쓸 거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최상급 in, of가 어떻게 다른지 나와요. in은 단수명사가 나오고 of는 복수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플러스 하나만 더 할게. of 뒤에는 단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단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그거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 시간과 관련된 표현에서 of 뒤에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of 뒤. 알겠어?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가 뭐 영화를 올해의 영화를 뽑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the best movie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올해의 영화라고 할 때 여기 뒤에 of the year라고 하죠. of the year.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지금 단수명사가 나왔지만 of를 쓸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시간 관련된 명사니까. 알겠지? 그래서 시간 관련된 명사가 단수명사로도 나오니까 그거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of를 쓸래, in을 쓸래 라고 했을 때 뒤에 단수니까 in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of랑 in, 즉 비교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집단? 비교하는 집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in하고 of.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알겠죠? 그리고 최상급 표현 최상급 표현인데 더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 더를 안 쓰는 경우도. 어느 경우냐면 부사의 경우. 부사의 경우. 그러니까 부사의 경우는 더를 잘 안 써요. 부사의 경우. 예를 들어 he runs fastest of them 이렇게 쓸까 그냥? 그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라는 말이죠. 그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 뭐야? 가장 빠르게 라는 부사인데 앞에 더가 없죠. 알겠어? 그러니까 더는 어느 경우냐면 형용사로 쓰일 때, 특히나 뒤에 명사가 올 때. 알겠지? 명사가 올 때. 근데 이제 그 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략되는 경우. 예를 들어 여기 봐봐. The thumb, 엄지는 is the shortest, 가장 짧다. 모든 5개의 손가락 중에.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죠. 근데 더가 왔지. 그럼 이거는 사실 뭐야? 명사가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지. 뭔데? 뭐가 생략됐을까? 가장 짧은 뭐야? 발가락이야? 손가락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finger라는 명사가 있었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생략을 한 거니까 최상급 앞에 더가 오는 거는 저렇게 명사가 있을 때, 이렇게 부사일 때는 더를 굳이 안 써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더가 없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기본적인 형태들.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얘네들의 형태, 그리고 형용사들의 형태, 그리고 대명사와 대동사의 형태. 결국엔 비교구문은 그 문장의 형태를 잘 봐야 된다. 문장의 형태를. 같이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 자, A. 자, 이건 이제 당연한 거야. 뭔데? then이라는 게 있으니까 앞에 무슨 형용사가 와야겠어? then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교급 형용사가 나와야겠지. 맞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도. 자, 모든 동물들 중에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 최상급이 나와야지. 근데 최상급의 모양이 어때? most slowly니 slowlyest니? most. 네, most죠. 왜요? 형용사 플러스 ly니까요.
형용사 플러스 ly니까 early 조심하라고 해서 early. 이어 플러스 ly가 아니잖아. 그지? early 조심하라고. 그 다음 자 여기도 역시 as를 보고 어떤 형용사를 써주면 돼? 원급 형용사를 써주면 되겠지. 쉽죠? 마지막 then 비교급 나와야 되는데 어떤 비교급이 형태가 맞냐면 more popular죠. popular 음절이 3개죠. popular.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문장의 형태를 보고 형용사를 결정하는 거 혹은 형용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죠. 가장 기본적. 밑에도 마찬가지야.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를 보고 형용사의 형태를 결정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작하는 거 조심하면 되겠지. 영작하는 거. 특히나 영작할 때 이 2번 같은 거 있지? 1번하고 2번 같은 거. 다른 것들은 사실 많이 영작이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원급 비교를 할 때 영작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급 비교를 할 때.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영하는 것만큼이잖아. 만큼 해석 뭐가 만큼이라고 해석된다 했지? as 그렇지. as. 그럼 건강에 좋다. 영어로 healthy지. 건강에 좋은. 근데 그 앞에 뭐가 필요한 거야? as라는 부사가 필요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냥 healthy 써주고 앞에 부사를 써주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렵게. 다른 것도 볼까요? 그 댄서는 새털만큼 가벼웠대. 자 그러면 가벼웠다가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형용사 앞에 뭐가 필요하다고? 부사가 필요하다고. 부사.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as light. 이게 가벼웠다야. 근데 뭐만큼? 새털만큼. as a feather.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as를 부사로 생각하면 영작할 때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부사니까 항상 수식해주는 형용사나 부사 바로 앞에 나와야겠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영작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원급 비교 영작을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려줬고 나머지 한번 집에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원급을 이용한 표현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름이 비교 구문이니까 역시나 구문적 표현이에요. 구문적 표현. 즉 구문적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배수사라는 게 있죠. 배수사. 배수사. once는 쓸 일이 없지. 한 1배 뭐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2배부터 twice, 3배, 3 times, 4배, 4 times 이렇게 씁니다. times가 배예요, 배. 그러니까 2배 말고는 다 times를 쓰면 돼. 자, 그래서 이런 배수사를 as 앞에 붙여서 뭐뭐보다 몇 배 더 뭐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팁에 나와 있지만 배수사 as 원급 as나 배수사 비교급 then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알겠지? 선생님은 이게 예전에 그 선생님도 학생 때 이걸 배울 때 둘이 다른 건 줄 알았어. 사실. 사실은 3배 더 빠르다라는 말이 3배다랑 똑같은 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옛날에. 뭔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뭐 10cm짜리 물건 있고 40cm짜리 물건이 있어. 얘는 얘 몇 배야? 4배잖아. 근데 얘는 얘보다 몇 배 더 많은 거야? 3배 더 많은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옛날에. 말이 되지 않니? 4배만큼 길고 3배 더 많아. 3배 더 길어. 그래서 이거 둘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 똑같은 거더라고.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몰라. 나처럼 생각하는 게 더 헷갈리니까 괜히 말했나? 아무튼 이거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둘이 앞에 배수사가 붙을 때는요. 알겠죠? 그래서 3배다. 역시 KTX가 그 기차보다 3배 빠르다. 그 밑에 as 원급 as 뒤에 보면 자 possible을 쓰거나 혹은 주어 can을 씁니다. 주어 can 가능한 한 뭐뭐하게 라는 뜻이죠. 가능한 한 뭐뭐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이제 as soon as possible이지. 가능한 한 빠르게. 줄여서 쓰죠. ASAP, ASAP, ASAP 줄여가지고 쓰지.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얘도 역시 뒤에 밑에 보면 주어 ca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자, 밑에 봐봐. smile, 웃어라. as often, 자주, 가능한 한.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주 웃어라야. 자, 이거 바꾼다. smile, 웃어라. 자주. 너가 할 수 있는 한. 맞습니까? 여기 왜 주어가 you죠? 왜 주어가 you지? 뭐라고? 너가 웃는 거니까? 그거 뭐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명령문. 그렇지, 명령문. 명령문의 주어는 쌤이 you라고 했죠. 기억나요? 제기대명사 배울 때 했죠. 명령문의 주어는 you라서 뒤에도 똑같이 you가 나오는 거지. 알겠지? 웃어라. 그들이 웃을 수 있을 만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명령문은 주어가 항상 you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령문 때문에 뒤에 you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 첫 번째 even, much, far, a lot, still. 다 알죠? 뭐 중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비교급 강조부사라고 하죠. 비교급 강조부사. even, much, far, a lot, still. 중요한 건 뭐야? very는 못 온다. 맨날 나오죠? very는 못 온다. very는 원급을 수식해주죠. 원급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고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very를 쓰지 않는다.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2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4점짜리 문제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나는 틀리는데 남은 맞는 거니까 4점짜리다. 2점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틀리지 마세요. 틀리면 말을 아낄게. 자, 그 다음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점점 더 뭐뭐한. 점점 더 뭐뭐하게. 그래서 밑에 보면 뭐 cell phones 휴대폰들은 are getting. get은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뭐뭐하게 되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됐죠?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쌤이 예전에 말해줬지? 쌤이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최초의 스마트폰 유저였다고? 그 얘기 안 해줬니? 그래? 쌤이 그 중학교 때 그 우리 중학교에서 최초의 스마트폰 유저였어요. 우리 아빠가 좀 얼리 어답터거든. 그래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샀어. 그리고 또 다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거를 바꾸면서 나한테 원래 쓰던 걸 준 거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였나? 내가 처음으로 그 스마트폰이란 걸 가지게 되었지. 그때 스마트폰은 지금처럼 이렇게 얇지도 않고 되게 두꺼웠어. 왜냐면 아래 그 패드가 있었거든. 키보드 자판이 있어서 거의 두께가 이 정도 했어. 이 지우개만 했어. 이제 그거로 막 이제 문자 같은 거 막 하고 그랬었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에서 애들이 가장 재밌어 하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 어플 중에 총 모양 어플이 있어. 이제 그걸 딱 틀어.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총이 떠. 총이 그냥 그 이렇게 사진으로. 스마트폰 흔들면 총소리가 나. 다다다다다당 이러면서. 그러면서 놀았어. 그러면서 와 신기하다. 지금 그러고 있으면 와 쟤 바보다 이러고 있겠지? 예전에는 그게 신기해가지고 막 총소리 막 내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핸드폰이 더 똑똑해지고 있다. 됐죠? 막 이번에 뭐 갤럭시 그거는 뭐 100배 줌이 가능하다 막 그러던데 100배였나 1000배였나. 그래서 막 콘서트장에서 막 줌으로 쫙 당기면은 그 가수가 막 화질 좋게 나오고 막 그런 거 있던데. 참 대단해. 자, 아무튼 3번 별표. 더 비교급. 자,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너무 당연한 경우엔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경우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할까 그냥? The sunnier. sunny가 뭐야? 날씨가 좋은 거잖아, 그지? 맑은. 그럼 더 맑을수록 이 뒤에 주어 동사는 뭐가 나오냐면 날씨에 관한 얘기니까 비인칭 주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날씨에 관한 얘기니까 당연히 비인칭 주어가 나오겠지. 그지? 이런 경우는 그냥 생략도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괄호 쳐놓은 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구문입니다. 구문. 그래서 우리가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를 보면은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지.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구문이구나.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뭐라고 할까? 더 행복하다.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하다. 자,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말이니까 더 비교급을 써야겠지. 그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영작을 해라 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The more we earn money, 여기 뒤에는 뭐 the happier 뭐 we are인데 뭐 생략을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The more we earn money, the happier we are. 맞아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하다. 맞나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말은 되지만 영어는 이거보다 뭐를 더 많이 좋아하냐면 이거를 더 좋아해. The more money we earn. 이거를 더 좋아해요. 영어는.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 걸까? 물론 뭐 딱 봐도 머니의 위치가 달라졌잖아. 그지? 자, 뭐가 다른 거냐면 얘는 품사가 뭘까? 얘는 품사가 부사야 형용사야? 얘는 얘는 부사야. 뭔데? 벌다를 수식하는 거죠. 맞아요? 얘는 뭐죠? 얘는 형용사예요. 누구를 수식하죠? 돈을 수식하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한글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사의 사용이 더 많아요. 부사의 사용. 더 많이 먹어. 더 많이 벌어.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지 우리는. 근데 얘네들은 형용사의 사용을 더 많이 해. 봐봐. 예를 들어 봐봐. 자, 결정하다. 영어로 뭐예요? 결정하다, 결심하다? decide죠? decide. 자, 급하게. 영어로 뭐라고 할까? 급하게. 빠르게. 되게 성급하게. 뭐 이런 표현 뭐라고 하죠? R로 시작하는데? rapidly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rapidly. 빠르게 결정을 한다. 자, 빠르게 결정을 한다지. 맞아? 결정을 너무 빠르게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냐? 이거예요. Make a rapid decision. 얘네들은 이 말보다 이 말을 더 좋아해. 더 빠른 결정을 내리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빠르게 내린다를 더 많이 쓰는데 얘네는 빠른 결정을 내리다라고 더 많이 쓴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주는 것보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조금 더 얘네들한테는 더 선호가 되는 문장인 거야. 그래서 사실 위에보다는 밑에로 더 많이 쓰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우리말엔 해석이 되어 있지만 얘네들의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을 벌수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형태가 더 많이 나와요. 요 형태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많이가 벌수록을 수식해주네? The more we earn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얘네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을 벌수록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이거는 그냥 언어적, 문화적 차이니까. 선생님 그거 왜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안 되고 그냥 그렇구나. 알겠어?
받아들이세요. 아, 그렇구나. 너네가 뭐 항의해봤자 어쩔 건데 뭐 영어의 시초를 만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뭐라고? 자, 별표 쳐놓고 더 비교급 더하기 명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주의할 것. 알겠어? 더 비교급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의 형태를 주의할 것.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다른 색깔 펜으로 더 비교급 명사에다가 한 번 더 밑줄 쳐놓으면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더 많이 쓴다.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물론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밑에 문장을 더 선호하니까요.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학교 시험에서 영작 시험을 냈어. 이렇게 쓰면은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위에처럼 쓰면 밑에처럼 써야 맞게 정답 처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저런 형태를 주의하세요. 알겠죠? 주의. 그래서 더 비교급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문법적으로도 특히나 우리가 영작할 때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도 우리는 명사를 수식해서 영작을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표현이. 알겠죠? 많이 해봐야겠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마 3학년 때 나왔던 걸로 쌤이 기억을 하는데, 3학년 때 이제 이 표현이 문법에 나와서, 교과서에 나와서 시험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영작해보면서 연습하면 되겠지. 알겠지? 지금은 일단 아, 저렇게 하는구나만 알아두고 연습을 할 때 그때 가서 더 반복을 합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 자,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은 첫 번째 one of 있어요. one of. 얘도 뭐 많이 나오죠. 얘는 수의 일치가 중요하죠. 수의 일치. 자,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해? 안 해? 안 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뒤에 항상 복수명사. one of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죠. 그죠? 그런데 이 자체가 주어로 쓰이면 복수야, 단수야? 이 자체가 주어로 쓰이면 단수죠. 왜? 뭐가 주어니까? 하나가 주어니까. 맞아? 뭐뭐 중에 하나가 주어잖아. 그래서 단수 취급. 그래서 얘는 수의 일치가 중요하죠. 수의 일치. 수의 일치. one of 뒤에 복수명사, 그거 자체로는 단수 취급. 알겠어? 수의 일치. 두 번째로 더 최상급 명사 나오고, 자, 여기 보면 that 나와요. 우리 배웠던 겁니다.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 뭘까요? 그렇지, 생략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괄호 쳐져 있죠.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 그리고 대부분 생략이 되고요. 대부분 생략이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가장 특징, 생략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 have, ever, pp. 여기 위에 have, has, ever, pp.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 ever라는 표현이 쓰이면 무슨 용법이었지? 그렇지, 경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뭐뭐한 거야, 이런 말이야. 알겠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뭐뭐한 거다. This is the worst hairstyle that I have ever had. 가장 최악의 헤어스타일이다. 내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 중, 가지고 있던 것 중. 알겠죠?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중 가장 최악의 헤어스타일이다. 그래서 경험적 용법을 쓰는 표현이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그런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다 구문적 개념들.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하나의 구문으로서 생각을 하면, 뭐 우리가 수거 외우듯이 아, 이 문장의 형태가 이렇구나 외우면 되겠죠. 외우면. 물론 그 전에 해석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야겠지? 자, A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Summer is getting hot and hot. 뭐야? 덥고 더워.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근데 hotter and hotter는 할 수 있죠.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올 여름은 또 선생님이 예상하기로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올 여름. 저번 여름도 꽤 덥지 않았니? 아닌가? 그리고 이번 겨울이 또 유난히 또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내리고 막 그랬잖아. 다음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17년 11월에 군대를 갔는데 17년 12월부터 이제 18년 2월까지가 겨울이잖아. 이때가 거의 몇십 년 만에 한파였어. 엄청 추웠어. 얼마나 추웠냐면 선생님이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할 때 방탄 모자를 쓰고 방탄 헬멧을 쓰고 훈련을 할 거 아니야? 추우니까 마스크를 쓸 거 아니야? 이 마스크 쓰면은 공기가 이 코 쪽 구멍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지. 알아? 마스크 쓰면?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흘러나오면서 방탄 모자에 고드름이 맺히는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방탄 모자에 고드름이 맺혀. 그래서 막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옆에 애들을 보니까 여기 고드름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거 떼고 그랬어. 우리가. 그 정도로 추웠어.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얼마나 추웠냐면 선생님이 이때 이제 자대를 갔어. 자대라고 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 군대 거기를 갔는데 혹한기 훈련을 딱 한 거야. 선생님이 가고 한 2주 있다가. 근데 혹한기 훈련이 예를 들어 3박 4일이다. 그러면은 2박만 하고 왔어요. 너무 추워서. 훈련이 도중에 중단될 정도로 너무 추웠어 이때. 정말 추웠고. 그리고 이제 18년 여름이 몇십 년 만에 폭염이었어 또. 진짜 더웠어. 엄청 더워가지고 와 그냥 나가질 못했어 밖을. 한창 때 있잖아. 한 12시부터 한 3시까지 엄청 더울 때 있지. 그때는 밖을 나가지 못했어. 그리고 나가지 못한 것도 있고 나가지 말라 했어.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여름 되면은 군대는 이제 아침을 더 일찍 시작해. 아침을 더 일찍 시작하고 대신에 점심에 자라고 하고 하는 거지. 와 그때도 엄청 더워서 그냥 나가지 못했지. 그래서 막 그 인터넷에 요즘 도는 짤이 있어요. 이번 겨울이 되게 춥다 하지만 이때 추위를 못 이긴다. 그래서 이때 추위가 얼마나 추웠냐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 너네가 뭐 쿠팡으로 뭐 렌즈를 시켜. 근데 렌즈 하면 그 렌즈 액이 있잖아. 렌즈 액이 얼어서 와. 옛날에 이때. 그리고 어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상온에 놔둬. 그래도 안 녹아. 그런 사진들이 막 돌아다녀. 이때가 진짜 더웠거든. 진짜 추웠거든. 아직도 선생님은 기억이 나네. 진짜 와 죽는 줄 알았어. 아무튼 이번 여름도 좀 더울 것 같아요. 자 2번. 자 비교급이죠? 베리가 수식 못합니다. 3번. The less I sleep, the better I get죠? 비교급 나왔으니까 앞에도 더 비교급. 해석을 하면 잠을 그러니까 더 적게 잘수록 더 살이 찐대. 마지막 one of 나왔으니까 뒤에 항상 복수명사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만약에 주어로 쓰인다. 그럼 단수 동사가 필요하겠지. 알겠죠? 1번 B. She cleaned her sports car as gently as possible이겠죠. 가능한 한 부드럽게. 됐죠? 스포츠카니까 부드럽게 해야겠지. 2번 His battery, 그의 배터리가 last, 지속되다. 3 times, 3배. 자, mine, 내 것보다 3배 더 지속이 잘 된다. 뭐 이런 말이겠지. 그지? 이건 이제 답이 2개가 있겠죠. 첫 번째, 비교급 표현, longer than. 두 번째, 원급 표현, as long as. 칸수 구별하면 되겠지. 칸수. 여기는 이제 longer than 하면 2칸인데 3칸 나왔으니까 as long as겠죠. 맞습니까? 내 것보다, 내 배터리보다 3배 더 길다. 길게 지속된다. 3번. This is the funniest
joke that I have ever heard.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농담 중 가장 재밌는 농담이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the warmer it got. 자, 저기서 it이 이제 비인칭 주어죠. 그러니까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뭐야? The more the snowman melted. 눈사람이 더 많이 녹는데.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까지 우리가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는 여러분들이 영작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비교구문 문제 쭉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비교구문 문제 풀어서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자. 자, 천일문이에요. 자, 비교구문 두 번째 거. 자, 최상급입니다. 오늘 우리 했던 거니까 뭐 쉽겠죠? 최상급 뒤에 오브 복수명사, in 단수명사 혹은 이렇게 that, 주어, have, ever, pp 써가지고 지금까지 뭐뭐 한 것 중 가장 뭐뭐 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est나 most를 쓰지 않고 단어 자체가 변화하는 최상급에 주의하자. best, worst, most, least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416번 보면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은 is the highest, 가장 높다. 뭐 중에서? 히말라야의 산맥들 중에서 이런 말이죠. 여기도 오브 나오니까 뒤에 복수. 히말라야 산맥들 중에서. 알겠죠? 417번 갑시다. 건율이. 치타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빨라요. 조금 더 정확히 하자. 가장 빠르게 달린다. 가장 빠르게 달린다. 여기 이제 뭐 부사로 쓰였는데 덜을 생략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치타는 가장 빠르게 달립니다. 모든 육지 동물 중에서. 자, 5분 나왔으니까 역시나 뒤에 복수. (418번) 유진이? 가장 좋은 발표를 했다. 자, 여기도 봐봐요. 우리가 원래 발표하다라는 말을 그냥 동사로 써도 되잖아, 그지? 동사로 발표하다, present라는 동사를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do the presentation이라는 걸로 바꾼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고 이 the best라는 놈이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얘네들은 즐겨 쓴다. 알겠지? 가장 발표를 잘했다. 이거보다 최고의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얘네들한테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야. 알겠죠? 자, 여기도 역시 in 나왔으니까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수명사 쓰였네요. 우리 반에서 가장 최고의 발표를 했다. 됐죠? 419번 갑시다. 캐나다는 가장 추운 나라이다. 자, 여기 뭐가 생략? 대시 생략이 됐어요. 위치 아니고 대시예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할 때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앞에 최상급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때는 관계대명사를 that을 주로 씁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최상급 형용사를 쓸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뭐 아무튼 내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나라들 중에 가장 춥다. 됐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춥고 눈이 많이 내려도 진짜 눈이 많이 오고 추운 데는 우리가 비교도 안 되죠. 엊그제 일본에 눈이 몇 미터가 왔는 줄 알아? 걔는 일단 눈이 미터로 와. 우리는 뭐 기껏해야 센티미터지만 걔네는 미터로 온단 말이야. 어제 어디였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5미터가 왔대. 5미터면 한 아파트 2층 정도 높이가 온 거야, 눈이. 그러니까 어떠냐면 몰라. 그 삿포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 눈이 많이 오는 곳이 있어. 어땠냐면 사진을 봤더니 그 우리가 그 길 가면은 이렇게 그 있잖아. 뭐 어디로 간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지도라고 해야 되나? 뭐 지도는 아닌데 이정표?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지? 근데 이제 눈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여기에 머리가 다. 이 정도로 눈이 많이 왔더라고. 어떻게 살아 그런 곳에서? 차가 움직일 수 있나? 아무튼 눈이 5미터가 왔대. 일단 눈이 미터로 오는 것부터가 응? 약간 광기지. 어떻게 살지 그런 곳에? 자, 그 다음이요. 자, 최상급 대신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하여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 보면 A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라고 나와 있죠. 이거 이런 것도 있어요. any 비교급 된 뒤에 자 then 자 올 뭐 더는 안 올 때도 있지만 올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other 그리고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any를 쓰면 단수가 오고 or를 쓰면 복수가 오는 아주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도 구별을 해야 돼요. 문법 문제로 만약에 저게 나온다면, 알겠어? 수의 일치 문제로 나온다면 똑같은 말인데 any를 쓰면 뒤에 단수가 오고 or를 쓰면 뒤에 복수가 온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420번 보면 Nothing is as important as teamwork. 앞에 이제 nothing이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as 대신에 so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nothing 같은 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냐면 얘를 any로 바꾸고 여기 not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팀워크만큼. 알겠죠? 팀워크만큼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teamwork. 역시나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다. 팀워크보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421번 봐봐. 해석 수경이? 어떤 다른 취미는 내게 요리하는 것만 흥미로워서 어떤 다른 취미도 흥미롭지 않다. 요리만큼 나에게는. 이런 말이죠. 맞아요? 이때 no를 다시 any로 바꾸고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취미도 중요하지 않다. 뭐만큼? 요리만큼 나에게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선생님 바꿔볼게. No other hobby. 뭐 여러분들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is as important as 그냥 여기를 그냥 A라고 할게. A.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any로 바꾸고 얘를 not으로 여기다 붙인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때 not as 원급 as가 나왔네.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 했지? not as 원급 as? 기억나요?
뭐라고? 물론 as를 so로 바꿀 수 있지. 그거 말고 이거 문장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 뭐냐면 A is not as B 하면은 뭐야? B만큼 뭐뭐 하진 않다잖아. A가. 그 말인즉슨 B가 더 뭐뭐 하다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의 위치를 바꾸고 A 여기다가 비교급을 쓰면 돼. More important than 하고 이제 any other 합의가 나오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뭐랑 똑같죠? 쟤랑 똑같죠. A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외우면 좋겠지만 결국엔 그냥 이런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뿐이야. 바꿔놓은 것뿐.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는 그것까지의 좀 뭐라고 해야 돼. 실력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영어 자체의 실력을 올리는 게 결국엔 이것도 뭐 외우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외우기 전에 자연스럽게 얘가 이거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뭐 특히나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학 같은 경우가 제일 그러긴 할 텐데 공식을 외우는 건 물론 좋지만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흔히 뭐 증명이라고 하지 증명 그런 것들 그 증명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나중에 선생님은 원래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거든. 원래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나는 이제 과학을 싫어했어. 극혐이야. 어떻게 그거를 해? 그래서 나는 이제 선생님 때는 이제 과학을 해야 이과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나는 그래서 과학을 포기하고 수학을 가지 않았지. 수학의 길로. 선생님 원래 좀 수학을 좀 되게 좋아했어. 수학을. 근데 이제 그것도 선생님은 그런 증명 과정 같은 거를 좀 잘 이렇게 혼자서도 막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면서 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를 외울 때 그것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원리나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익혀놓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알겠죠? 자, 422번 갑시다. 아무도 줄 수 없다 너에게 현명한 조언을 줘 자신이다. 네, 아무도 좋아요. 줄 수 없다. 자, 너에게 간접 목적어 뭐를 더 현명한 조언을 직접 목적어 누구보다 너 자신보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하죠. 답 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말만 해. 어차피 답은 내가 내려. 답 정너. 그래서 너 자신보다 더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즉 너가 너 자신에게 하는 조언이 가장 현명하다 이런 말이죠. 말을 아무리 잘 포장해도 답정너라고 바꾸면 아주 이제 싸 보이는 여기다가 이제 마르쿠스 시세로가 아니라 이제 답정너하고 권영현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인터넷 하나의 그 찌라시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하면은 명언이 되는 거고. 뭐 아무튼 423번 갑시다. 네, 중국어는 사용이 됩니다. 말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보다? 뭐보다? 다른 어떠한 언어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all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all other languages 이렇게 복수로 바뀐다고요. 알겠죠?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No other tree is as tall as this one in my school. 그러니까 이 나무만큼 큰 나무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가장 크다. 이런 말이죠.
밑에도 수미 is funnier than anyone.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밌다. 수미가 가장 재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급이나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해서 최상급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잘 알아둡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비교구문은 문장에서 이 필자가 하는 생각, 다시 말해 주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교구문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알겠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비교구문의 관용 표현들 있죠? 관용 표현들. 그래서 뭐 as possible, 더 비교급, 비교급 and 비교급. 424번 I will be there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거기 갈 거야. 어렵지 않죠? 가능한 한 빠르게. as soon as possible. 2번 the fresher the fruit is, the better it tastes. 과일이 더 신선할수록 the better it tastes, 더 좋은 맛이 난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 when I got nervous, 내가 긴장될 때 my heart beats faster and faster. 점점 더 빠르게 뛴다. 됐나요? 자, 427번 when you make a speech. 의성이? 너가 연설할 때 가능한 한 유명하게 말해. 자, 너가 연설을 할 때, 여기도 역시나 연설하다라는 동사 대신에 그냥 연설을 만들다, 연설을 하다 이렇게 명사를 사용해서 했죠. 영어의 특징이라고요. 연설을 할 때, 자, 가능한 한 분명하게 말해라. 이때 이 you can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어? 위에서 했잖아. 뭐야? 이 파시블 놈들아. 욕 아니야? 파시블. 파스블로 바꿀 수 있다고요? 가능한 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알겠죠? 428번. 자, the more, 더 잘, you listen, 들을수록 영어를, the better, 더 잘, you will understand, 이해할 것이다. 영어를. 됐어요? 그래서 더 비교급,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구문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구문이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걸 외워야겠죠? 어쩔 수 없어요. 영어를 더 잘 들으면 들을수록 너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됐나요? 자, more and more people.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알겠지? 조금 더 확실하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다양한 쓰레기들을. 됐죠? 다양한 쓰레기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관용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을 할 거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익힙시다. 자, 그 다음은 자,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법 시간에도 하겠지만 해석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 해석 아직 안 해왔기도 했고 쌤이랑 같이 어떤 표현인지 그런 거부터 먼저 좀 배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해와 봅시다. 자, 가정법. 자,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학습한 시제는 동그라미 쳐봐. 시제는 자, 가정법은요 가장 중요한 게 시제예요. 시제.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제. 자, 우리 복습이야. 시제라는 게 나타내는 게 뭐였어? 시제가 나타내는 게 뭐였지? 시제라는 것이 의미가 뭐였어요? 시제라는 건 뭐였죠? 초성 퀴즈?
뭐죠? 시제라는 건 뭐였다? 좋아. 다시. 동사의 형태예요. 혹은 모양이죠. 시제라는 건. 그러니까 시제라는 건 동사의 모양이라고. 좋아. 그러니까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모양을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죠. 맞아요? 동사에 ed가 붙어 있는 모양을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하죠. 맞습니까? 동사의 모양이 안 바뀌는 이런 will이 붙은 것들은 그래서 시제라고 하지 않는다고. 원래 미래 시제라는 말이 없다고. 원래는 동사의 모양이 바뀐 거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원래 시제라는 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밖에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물론 모양이 바뀌어서 이제 현재 진행 시제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시제 배울 때 뭐라고 선생님이 했었냐면 시제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거 둘이 다른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고 해서 항상 현재를 나타내냐? 아니지. 현재가 뭐도 나타내? 미래도 나타내. 그지? 현재가 미래도 나타내는 말이야. 그리고 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어떤 변하지 않는 사실, 반복적 습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름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이름이 현재라고 해서 무조건 현재만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럼 과거도 마찬가지겠지. 이름이 과거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가정법의 핵심. 자, 가정법의 핵심은 뭐냐? 문장의 시제가 나타내는 시점은 문장에서의 동사의 시제와 그 시제가 나타내는 시점이 다르다야. 이게 가장 중요해. 다시. 자,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제로 나타내는 시간이 이름과 다르다. 즉, 과거 시제로 과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시제라는 것에서 그 시제는 거의 대부분 이름하고 걔네가 나타내는 시간이 거의 비슷했어. 그지? 현재 시제도 물론 사실, 미래 이런 것도 나타내지만 현재도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시제들은 다 그 시제의 모양이 그 시제의 이름이 나타내는 시간과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특히나 과거 시제는 다 과거만 나타냈었잖아. 지금까지는. 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해요. 직설법. 뭘 나타내면 사실을 나타내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직설법을 사용을 했었어. 그런데 가정법은 직설법과 다르게 사실이 아닌 일을 가정한다.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럼 뭐겠어? 사실이 아니면 뭐야? 두 글자로 생각이죠. 맞아요? 사실이 아닌 건 생각이에요. 가정법은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법. 대신에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사실과 정반대의 생각을 나타낸다. 사실과 정반대. 자, 여기 보면 사실이 아닌 일을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자, 여기 보면 직설법과 다른 시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다른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시제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직설법의 시제가 나타내는 시간과 가정법의 시제가 나타내는 시간은 다르다. 알겠어? 그래서 어떤 시제가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지,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시상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시상. 동사의 시제가 나타내는 시상이 뭔지, 그거를 구별하는 게 이 가정법에서 포인트야. 가정법에서 포인트.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이 가정법 과거라고 나와요. 자, if 가정법 과거. 자,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어.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이면서 동사의 시제는 과거다라는 뜻이야. if 가정법 과거.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이면서 동사의 시제는 과거다. 그래서 이거를 if 가정법 과거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게 더 편하냐? if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말하는 게 편해요. if 가정법 과거 시제라고 말하는 게 편해. 왜? 얘네가 나타내는 시점은 과거가 아니거든. 그럼 뭐냐? 얘네들은 여기 밑줄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 혹은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말에서 얘가 과거를 나타내나? 이게 아니라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얘네가 사용하는 시제와 얘네가 나타내는 시점이 다른 이유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야. 알겠지? 시제와 시점이 같아져 버리면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네가 그 동사의 모양이 시제가 그 실제로 나타내는 의미와 즉 시상과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 가정법 과거라고 하지만 해석은 현재나 미래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형, 가정법 과거 시제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알겠죠? 첫 번째로 아무튼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말을 해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해가 화창하지? 만약 지금 눈이 내린다면, 알겠어? 지금 만약 눈이 내린다면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 텐데, 뭐 이런 말이야.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 현재는 뭐야? 지금 눈이 내리지 않아서 눈사람을 못 만드는 거지. 맞습니까? 또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뭐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런 거 있죠.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내일 지구가 멸망할 수 있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일어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봐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직설법으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직설법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뭔데? If it were 뭐 snowing, if it snowed라고 하자. If it snowed now, 눈이 내린다면, 이런 말이죠. 맞아? 만약 지금 눈이 내린다면, 이 말을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가 돼? as 뭐뭐 하기 때문에야. as it doesn't snow지. 맞아요? 시제가 과거지만 실제로 나타내는 건 현재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눈이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뭐야? 직설법으로 변환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유명한 그 말이 있죠. 스피노자 씨가 말을 했죠. 알아요? 스피노자 씨?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뭐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뭐 이런 말 있죠. 들어봤죠? 스피노자 씨가 말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그 길이 스피노자가 말을 했다고 하니까 슬픈 여자요? 막 이래가지고 되게 웃긴 짤이 있는데, 아무튼 스피노자 씨가 그렇게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럼 이거 직설법으로 바꿔봐.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니 난 사과나무를 안 심어. 말이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직설법으로 변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걔는 실제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만약 새라면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아무튼 이게 가정법의 해석적 포인트예요. 해석적인 포인트. 가정법에서 중요한 거는 시제와 이 문장이 나타내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시제는 과거지만 실제로 나타내는 시점은 현재다. 혹은 미래다. 그리고 직설법이 사실을 나타낸다면 가정법은 그 사실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을 나타낸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제일 먼저 이 가정법의 형태예요. 문장 형태. 가정법 문장 형태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가정법 관련해서도 우리가 문법
배우면서 이제 문법 문제도 막 풀어보겠지만 앞에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는데 뒤에 만약에 이런 게 안 쓰여.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형이 would, could, might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알아요? would, could, might 말고 조동사의 과거형 하나 더 있어. 비슷하게 생겼잖아. would, could랑. 뭐지? 그렇지. should. should도 원래 과거형이라고요. should. 뭐의 과거형?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shall이라는 조동사가 있었는데 이 shall의 과거형이 should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shall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뿐인 거지. 옛날에 이게 과거형이었어. 그래서 원래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라고 할 때 가정법에서 would, could, should, might 이 네 개를 써요. 원래 오쿠슈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should가 빠졌죠. 가정법에서도 should를 잘 안 쓴다. 요즘은 조동사의 과거형 취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should를 잘 안 써요. 그래서 would, could, might를 쓰고 사실 이 중에서도 would랑 could를 더 많이 쓰는 편이야. might를 잘 안 써. might는 잘 안 쓰고 would랑 could를 많이 씁니다. would랑 could를. 알겠죠? 그래서 밑에 해석을 해볼게. 430번 봐봐. If I had a good memory. 내가 만약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면 I wouldn't take notes. 나는 메모를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메모를 하지 않을 텐데. 자, 동사의 시제는 과거죠. had. 뒤에도 would라는 과거형이 나왔어요. 하지만 얘네가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시점은 현재라고요. 현재. 내가 지금 만약 좋은 기억력이 있다면 지금 메모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런 말이겠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사의 과거형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were 있죠. were. 얘네들은 가정법을 쓸 때 wa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was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was를 쓴다고 해서 틀리냐? 그것까지는 아닌데 구어체에서는 was를 많이 써요. 구어체.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근데 이제 문어체, 우리가 글로 쓰여져 있는 글들에서는 영어에서는 was를 안 쓴다. were만 써요. were만. 그래서 이제 I가 나와도 were이고 he나 she나 it이 나와도 were이에요. 알겠죠? was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죠. If my mom was가 아니라 If my mom were not so tired. 만약 우리 엄마가 이렇게 피곤하지 않다면이야. 지금이지. 이렇게 피곤하지 않다면 그녀는 나랑 함께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실제로는 어떻죠? 우리 엄마가 지금 피곤해서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실제로. 자, 만약에 432번. If the sun were the size of a beach ball. 만약 태양이 이 비치볼의 크기라면 였다면이 아니라 크기라면 The earth might be the size of a pea. pea는 이제 완두콩이죠. 완두콩의 사이즈일 텐데 이런 말이에요. 얘는 가정법인데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나? 직설법으로 바꿀 수가 없지. 왜? 지금 태양의 사이즈가 비치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말이 안 된다라기보단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그죠? 비치볼이 아니니까 지구는 완두콩이 아니야. 뭔 개소리야. 그런 말을 하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직설법을 바꾸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과 반대되는 일만, 즉 431번 같은 경우만 직설법으로 변환할 수 있고요. 432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표현인 거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그 정도로 이제 지구가 태양에 비해 작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법을 할 수 있고요. 과거가 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얘는 뭐야?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과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내가 뭐 일찍 일어났다면 뭐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가정해서 과거의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문법 시간에 배워보는 걸로 하고요. 뭐 without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as if, I wish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정법들이 있어. 투부정사로도 가정법을 쓸 수 있고, otherwise라는 가정법 표현이 있고, 뭐 it is time이라는 가정법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거는 그냥 뭐 하나로 국한된 게 아니라 가정법은 결국엔 나의 생각을 말하는 방식일 뿐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if를 써야만 무조건 가정법이다. 이게 아니야.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다 가정법이 되는 거지. 대신에 내 생각은 현재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생각이어야겠죠. 알겠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내 생각을 말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 이렇게 건율이 필통에 10,000원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니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가정으로 10,000원이 있다면 뭐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현재 사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나타낼 때 쓰는 모든 표현들을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가정법. 그래서 이제 가정법은 결국엔 중요한 게 문법적으로는 시제라고요. 시제. 동사의 모양이 실제로 얘네가 나타내는 시간, 시점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얘네들을 읽으면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많이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는 게 좀 많은 거지. 헷갈리는 게. 그래서 처음에 좀 이해할 때 좀 잘해야 돼요. 잘. 혼합가정법 이런 것도 있어. 혼합가정법. 과거의 일을 바꿔서 지금의 일을 바꿀 수 있겠지. 맞아? 어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지금 단어 제시험 보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혼합가정법.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정법 단원에서 조금 더 잘 배워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가정법은 우리 문법에 그 가정법이 나오는 그런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정법이 나오는 부분. 그때 가서 쌤이랑 좀 할 거고요. 가정법은 그냥 이런 거다 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거 할 겁니다. 뒤에 거. 그래서 지금 잠깐 쌤이 그거 좀 뽑아줄 테니까 기다려봐.